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오늘 시장은 다우가 0.40% 하락하고 S&P 500과 나스닥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특별히 놀랄만한 이슈는 없었으며 증권주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핀테크 관련 주식들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틸리티 리더인 태은 에너지가 발전소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급등하면서 유틸리티 섹터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AI 시대의 유틸리티는 더 이상 단순한 방어주가 아니라 AI 에너지 자산 산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 관련 협상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수많은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전형적인 단기 상승 말기 국면에 가까워 보이며 이럴수록 경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 이후 하락했지만 그간 많이 상승한 만큼 특별한 이변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어 미국 경제는 여전히 매우 건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10분 차트를 보면 장 초반 하락했지만 어제 종가 부근에서 하루 종일 횡보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는 이번 주 급등 랠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로 보이며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거의 변화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테마주들의 엄청난 급등 상황에서 S&P 500은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정 테마 위주로 올라가는 상황으로 단기 상승장의 끝에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0.05%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많은 상승이 있었던 만큼 다음 주는 다소 지루한 흐름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따라올 시간을 주기 위해 일정 기간 횡보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러셀 2000은 오늘 0.71% 하락했습니다. 중소형주는 급등락이 반복되며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해 S&P 500과 나스닥 대비 상대적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S&P 500에 비해서 아쉬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는 언제나 S&P 500과 나스닥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0.69% 하락했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2월 이후 이어지는 박스권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은 0.26% 상승했지만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현재는 성장주의 상승이 끝날 때까지 금 역시 조정을 받기보다는 횡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돌파 이후 이번 주에는 그 물량을 소화하려는 흐름입니다. 지난주에 매수했다면 좋은 타이밍이었고 여전히 돌파 이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천천히 모아가거나 돌파 직전에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섹터 ETF는 ARK 혁신 ETF였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S&P 500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기록 중이며 과거 리스크 관리에 약점을 보였던 캐시우드도 최근에는 매수와 매도를 병행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들의 시대가 찾아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오늘도 극심한 탐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시장이 어디까지 오를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자리가 고점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리스크 관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승장을 즐기되 자만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돈 벌기 쉬운 환경이라 오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8일 기준으로 주요 지수들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 추세에 있으며 주식 비중 80%는 여전히 적절해 보입니다. 신규 진입은 다소 리스크가 있지만 매력적인 종목이 일부 존재하므로 선별적인 접근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장은 테마주가 주도하는 장세입니다. 주도주는 길게 보유하고 테마주는 빠르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트레이딩이 번거로운 투자자라면 기존에 보유 중인 주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다만 주도주 중에서도 최근 하락하는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으므로 시장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주식은 매수와 동시에 명확한 매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트레이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도주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왕, AI의 왕, 엔비디아는 오늘 큰 가격 변동 없이 마감했습니다. 이는 매우 건강한 흐름으로 5월과 6월처럼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바람직한 그림입니다. 아직 매도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매수 기회를 계속해서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따라올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 역시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팔란티어도 오늘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매우 정상적인 현상으로 이번 주 내내 상승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쉬어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1일 이동평균선을 3번이나 무너뜨렸음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가격 변동 없이 조용히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글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클라우드 점유율 변화나 경쟁사 간의 실적 차이에 주목해야 합니다. 실적 발표일의 돌파 패턴을 이용해 매수한 투자자라면 현재 수익률이 약 20%에 달하기 때문에 단기 하락에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테슬라는 오랜만에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매우 밝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락 시 분할 매수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이 모여 정배열을 이루는 시점에서 기계적으로 재매수하는 전략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후드는 오늘 약 4% 상승했습니다. 로빈후드의 공격적인 서비스 런칭, 트럼프 대통령의 친 크립토 정책 경쟁사인 찰스 슈왑과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실적 호조 등 다양한 호재가 겹치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급락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인 2028년까지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I 에너지 리더 G 버너브는 오늘 0.78%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것은 다소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며 장기적인 AI 수요에 따른 수혜 기업인 만큼 장기 보유 및 분할 매수 전략이 적절합니다. 반도체 리더 브로드컴은 오늘 1% 하락했지만 여전히 2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아름답게 상승 중입니다. 당장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도체 리더 AMD는 오늘 2% 하락했지만 이번 주 내내 돌파 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격이 주요 이동평균선과 조화를 이루는 구간으로 눌림목이 형성되면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은 오늘 1.33% 하락했지만 돌파 패턴을 유지하며 마감했습니다. 6월부터 주도주로 등극하면서 가치평가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수의 우위가 있어 보입니다. 항공우주 리더 로켓랩은 이번 주 급등세 이후 오늘 상승이 멈췄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포물선으로 올라가서 걱정했지만 오늘도 돌파 이후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저가에 매수한 투자자라면 보유 전략이 유효합니다. 단기 스윙으로 접근했다면 일부 차익 실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AI 네트워킹 리더 크리로 테크놀로지는 오늘 5% 하락했으며 한때 21일선이 붕괴됐지만 자금이 유입되며 다시 회복했습니다. 빅테크 고객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 투자에 대한 언급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형원자로 리더 뉴스케일 파워는 오늘도 7% 상승을 보였습니다. 소형원자로 리더 뉴스케일 파워는 오클로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매수 우위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급등 급락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눌림목에서만 매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제 실적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오늘 7% 상승하며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급등했습니다. 이는 작년 트럼프 집권 당시 급등 흐름과 매우 유사한 모습입니다. 찰스 슈왑은 오늘 2.9% 상승했습니다. 큰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으로 증권 섹터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시각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 이후 5% 하락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관세에 무관해서 초기 상승을 주도한 종목으로 아쉬운 흐름이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보유의 관점을 유지할 수 있고 스윙 트레이더라면 오늘의 하락은 명백한 매도 시그널입니다. 이제 QQQ의 주간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대상승장의 초기 그리고 단기 상승장의 후반 사이클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고 또 다른 주도주가 계속해서 등장했던 시기였지만 그 시간은 지나고 이제는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트레이딩이 빠르게 가능하지 않다면 테마주에 섣불리 접근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트레이딩이 내가 가능하다면 테마주를 단기적으로 매도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테마주를 주도주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도주는 오랫동안 가지고 가야 하고 테마주는 짧게 끊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둘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하는 단 하나의 기준은 실적입니다. 주식의 본질은 실적입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미래에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거나 시장을 압도하면서 거기에 실적까지 좋다면 그건 진짜 주도주입니다. 그런 주식들은 조그마한 변동성에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내가 가진 주식이 정말 실적이 좋은지 꼭 확인하시고 보유를 지속할지에 대한 계획을 꼭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